나트랑은 요즘 가장 핫한 여행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는 여행지지만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행의 만족도가 정말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저희에게 나트랑은 수많은 여행지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기억이 좋은 여행지인데 친한 친구 중 한 명은 나트랑이 진짜 별로였다며 나트랑 가서 대체 뭐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여행했던 코스를 들어보니 왜 별로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저희는 이번에 다시 찾은 나트랑에서 이전보다도 더 좋은 추억을 만들어 왔고 나트랑 여행 중 좋았던 점들이나 새롭게 알게 된 정보들까지 꼭 알려주고 싶은 게 많아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꿀팁들을 분명히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나트랑의 정식 명칭은 사실 나짱이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영어 발음 그대로 읽다 보니 나트랑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부르기도 훨씬 편해서 저희도 이번 영상에서 나트랑이라고 설명드릴게요. 나트랑 여행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나트랑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서 뭐를 할 수 있는지 감을 잡는 게 중요해요. 나트랑은 바다를 따라 길게 뻗은 도시인데 크게 깜란 지역, 나트랑 시내, 빈펄섬, 인반베이 섬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각 구역마다 분위기와 여행 스타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여행을 원하는지 먼저 정해놓는 게 좋아요. 먼저 나트랑 공항에 있는 깜란은 고급 리조트들이 몰려있는 한적한 지역으로 주변에 맛집이나 인프라가 거의 없어서 리조트에서 놀고 먹고 예쁜 풍경 보면서 푹 쉬며 휴양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딱 맞는 곳이에요. 다음으로 나트랑을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나트랑 시내는 맛집, 마사지샵, 야시장, 쇼핑센터 등 대부분의 즐길거리가 몰려있어서 어디든 이동이 편하고 베트남 특유의 현지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나트랑 시내를 지나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갈 수 있는 인반베이는 깜란보다 더 프라이빗한 섬에 있어서 사실상 시내 관광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자연 친화적이고 고급스러운 리조트를 원하시는 분들에겐 가장 만족도가 높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나트랑의 놀이동산 빈원더스가 있는 빈펄섬은 리조트에서의 휴양과 테마파크에서의 관광이 합쳐진 공간으로 아이와 함께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나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즐기기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관광보다는 고급 리조트에서 놀고 먹고 예쁜 풍경 보면서 푹 쉬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깜란 지역 위주로, 비싸더라도 자연 친화적이고 호화스러운 리조트에서 완전히 프라이빗하게 여행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반베이 섬에 있는 리조트 위주로, 반대로 나는 여행에서 숙소에 잘 안 붙어 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하시는 분들은 나트랑 시내 위주로, 또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이거나 대형 놀이공원, 워터파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빈펄섬 위주로 일정을 짜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희처럼 숙소에만 붙어있는 건 싫은데 또 동남아 여행 갔으니 리조트도 포기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나트랑 시내 위쪽으로 15분 정도 차 타고 가면 있는 이 지역에는 보마 리조트, 알리브 리조트, 아미아나 리조트가 있어요. 이 리조트들은 깜란 지역과 님반베이 섬의 커다란 리조트에 비해선 규모가 작지만 동남아의 리조트에서 느낄 수 있는 넓고 여유로운 느낌은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면서도 시내와도 가깝기 때문에 리조트와 시내 관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 여행에선 저희도 알리브 리조트에 머물면서 너무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번에 알아보니 사람들이 많이 찾게 돼서 그런지 지나치게 비싸진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숙소 요금이 부담스러운 분들께 업그레이드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트랑 시내에 있는 호텔은 5성급 호텔도 1박에 5만원 정도밖에 안 할 정도로 가성비가 좋고 이동도 편리하기 때문에 숙소는 나트랑 시내에 잡아두고 리조트를 즐기고 싶을 땐 아미아나 리조트의 원데이 패스권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1인 3만원이라서 베트남 물가치고 아주 싸다고 할 순 없지만 원데이 패스권을 구매하면 굳이 숙박을 하지 않아도 프라이빗 비치, 수영장까지 충분히 즐길 수 있어서 리조트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유로움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아미아나 리조트의 프라이빗 비치는 베트남에서 보기 힘든 아름다운 바다에서 수많은 물고기들과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어서 저희처럼 베트남 바다에 큰 실망을 했던 분들은 프라이빗 비치에서 시간을 보내기에 너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숙소를 잡았으면 이제 어디를 갈지 정해야겠죠? 개인적으로 여행에서 생기는 변수도 여행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일정을 다 채워서 그대로 움직이기보다는 꼭 가보고 싶은 곳과 꼭 해보고 싶은 것 몇 가지를 정해놓고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편이에요. 우선 나트랑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퍼나가르 사원, 롱선사, 나트랑 대성당, 혼촌곳 등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대부분 크게 기억에 남을 정도로 특별하진 않았지만 코나가르 사원만은 꼭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화창한 날씨와 어우러진 오래된 사원에서 느껴지는 이국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저렴한 입장료로 사원 앞에서 이런 전통춤 공연도 볼 수 있었어요. 또 나트랑에 많지 않은 인생차 포인트도 있어서 유적지 같은 곳을 특별하게 좋아하지 않는데도 여러 가지로 인상 깊은 장소였어요. 나머지 관광지 중에선 한 번쯤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관광지 위주로 한두 군데 더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행 갈 때 꼭 알아보는 것 중 하나가 투어잖아요. 이건 저희도 고민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나트랑에는 동남아 어디에든 있는 호핑 투어와 지프차를 타고 사막에서 사진 찍고 노는 팔랑 투어, 모이네 투어, 근처 고산지대 마을을 다녀오는 달라 투어가 대표적인 투어예요. 저희는 길지 않은 여행 일정에 투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아서 이동 시간도 너무 길고 투어 일정으로 하루를 통을 써야 하는 사막 투어와 달라 투어는 빠르게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트랑 호핑 투어는 지난번 나트랑 여행 때 너무 크게 실망했어서 웬만하면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저희처럼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아미아나 리조트 원데이 패스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나트랑에서 물놀이는 기대도 안 했는데 이번 여행 중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을 정도로 만족스러웠어서 호핑 투어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고민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밖에 오토바이 운전에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 오토바이 시내 투어도 추천하고 싶어요. 저희는 오토바이 타는 걸 좋아해서 오토바이를 1.5일에 약 13,000원에 빌려서 시내 외곽 지역 위주로 이곳저곳 돌아다녔는데 여행지에서의 자유로움을 흠뻑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나트랑 여행을 계획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맛집이죠. 나트랑은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식당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길지 않은 여행 기간 동안 어떤 맛집을 다녀오냐에 따라 여행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을 만큼 맛집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트랑 여행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맛집을 딱 3군데만 추천해드릴게요. 랑웅호는 나트랑 갈 때마다 방문할 정도로 저희의 최애 식당인데 규모도 엄청 크고 음식도 맛있는 데에 비해 가격도 너무 저렴해서 갈 때마다 너무 만족스러웠던 식당이에요. 저희는 랑웅호에 항상 저녁 시간에 갔는데 여긴 무엇보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감탄밖에 안 나오는 곳이에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여기 2리터 생맥주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나트랑에서 시원한 맥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생맥주까지 팔고 있어서 랑웅호는 무조건 가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에요. 저희는 이번에 나트랑 반세오와 분짜 반칸 2리터 생맥주를 먹었는데 54만 동, 한국 돈으로 28,000원 정도가 나왔고, 여러 메뉴 중 나트랑 반세오는 그 어떤 식당에서 먹었던 반세오 중에서도 제일 맛있었으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해요. 이 식당은 시내에서 차로 약 8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진짜 저렴한 가격의 해산물을 파는 식당이에요. 여긴 저희가 갔을 때 한국인이 한 명도 없었고 거의 대부분의 손님들이 현지 분들이었어요. 처음 가시면 어떤 메뉴를 어떻게 주문해야 할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입구에 있는 수조로 가서 직접 먹고 싶은 해산물들과 무게를 얘기해서 주문하면 돼요. 저희는 여기서 1kg에 약 4만원짜리 크레이피쉬 한 마리를 치즈 양념과 갈릭 양념으로 시켜서 먹었는데 개인적으로 치즈 양념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찜도 맛있다고 하니까 치즈 반 스팀 반으로 주문하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한국에선 비싸서 먹기 힘든 맛조개도 500g에 약 5,000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으로 맛볼 수 있는데 이 갈릭 양념도 너무 맛있고 조개 자체도 너무 싱싱해서 진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푸짐하게 먹고도 약 5만원 밖에 안 나왔을 정도로 너무너무 저렴한데 식당이 이렇게 2층까지 있어서 자리가 불편하다거나 위생이 나쁘지도 않았던 곳이라서 현지 느낌 물씬 나는 깔끔한 식당에서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해산물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해요. 여긴 나트랑에서 요즘 핫한 고구마 튀김을 파는 곳이에요. 여긴 한국 분들한테도 인기가 많지만 현지 분들도 같이 줄 서서 사 먹을 정도로 인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갓 튀긴 고구마 튀김에 시즈닝을 뿌려서 주는데 이게 한 번 먹으면 중독성 때문에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하면서 이 달콤 짭짤한 치즈 시즈닝이 진짜 잘 어울리고 맛있어요. 또 그냥 보기엔 엄청 자극적일 것 같이 생겼는데 한 입 먹어보면 생각보다 자극적이지 않고 의외로 건강한 맛이라서 맛있더라고요. 위치는 김빈 김청 환전소 바로 옆에 있어서 환전 후 간단히 사 먹기에도 좋고 가격도 작은 건 500원, 중간 사이즈는 800원, 가장 큰 건 1000원으로 너무너무 저렴하니까 나트랑 여행 중 가볍게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해요. 이 밖에도 추천하고 싶은 다른 맛집들이 많이 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나트랑 맛집 편으로 자세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1년 내내 여름인 나트랑의 날씨는 건기인 1월부터 8월과 우기인 9월부터 12월 두 계절로 나뉘는데, 맑은 날이 많은 건기에는 언제든 여행하기 좋은 날씨고, 우기에는 스콜성 비가 한 번씩 내리는데 10월과 11월에는 강수량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 시 비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베트남의 화폐 단위인 베트남 동은 숫자 단위가 크고 지폐로만 되어 있어서 사용할 때 정말 헷갈려요. 1000동부터 50만 동까지 지폐 속 인물마저도 모두 동일해서 지폐의 색과 숫자가 비슷한 10,000동짜리와 100,000동짜리 지폐는 여행 중에 정신없을 땐 정말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다이소에서 이렇게 생긴 1000원짜리 클리어 파일을 사서 베트남 동지갑을 만들어 갔는데 아직까지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강력 추천드려요. 또 베트남 돈은 화폐 단위가 크기 때문에 한국 돈으로 계산하기 쉽지 않은데 베트남 돈에서 0 하나를 빼고 반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20만 동이라고 하면 0 하나를 빼고 반으로 나눠서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0,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트랑은 수수료 없이 트래블로그 카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지 ATM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행 일정이 짧은 사람들은 버려지는 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처럼 ATM마다 편하게 출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ATM은 수수료 면제가 안 되고 수수료 면제가 되는 ATM에는 또 현금이 없어서 출금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지 도착해서 ATM 기기 찾으러 다니거나 카드 출금하러 다니는데 시간을 써버리는 게 진짜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트래블로그 카드 이용하실 분들은 내가 묵는 호텔 주변에 ATM 기기가 있는지, ATM 기기는 잘 작동하는지 꼭 확인해보고 가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희가 출금했을 때 문제없었던 ATM 기기 위치는 더보기란에 남겨놓을게요. 이런 이유로 나트랑 여행에서 환전은 트래블로그보단 달러를 가져가서 환전하는 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는데, 환전은 한국에서 달러로 환전해 간 뒤 나트랑 시내에 있는 김청, 김빈이라고 하는 현지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게 가장 좋고, 단위가 클수록 환율을 잘 쳐주기 때문에 달러는 100달러짜리로, 한국 돈을 가져간다면 5만원권으로 준비하는 게 좋아요. 베트남은 다른 휴양지 나라들과는 달리 팁 문화가 따로 없어요. 근데 저희는 호텔 체크인할 때나 마사지샵 같은 곳에서 친절하게 응대해주셨던 분들에게는 2만동, 약 1,000원 정도의 팁을 줬어요. 팁을 꼭 줄 필요는 없지만 받은 서비스가 만족스러웠으면 과하지 않은 정도의 팁을 주는 것은 오히려 여행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요소인 것 같아요. 베트남은 대중교통이 거의 없어서 주로 택시, 그랩, 오토바이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돼요. 먼저 일반 택시의 경우 바가지를 쓰기 쉬우니까 그랩이나 인드라이브 같은 앱을 사용하는 게 훨씬 편리하고 안전해요. 여기서 그랩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드라이브는 뭔지 궁금하신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인드라이브는 직접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차량 호출 서비스로 그랩보다 요금이 저렴해서 이번 나트랑 여행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사용 방법은 엄청 간단해요. 어플을 켜고 출발지, 도착지를 선택한 후 가격을 제시하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자동으로 가격이 입력되어 있지만 더 저렴하게 가고 싶은데 기준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금액란에 1을 입력하면 이렇게 최저가로 가격을 추천해줘요. 그럼 그 가격으로 제한해서 호출을 하고 기사님을 선택해서 차량을 부르면 돼요. 인드라이브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금 결제가 주를 이루는 앱이라서 상황에 따라 그랩과 인드라이브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트랑 공항에서 시내까지 이동하는 데는 차로 약 40분 정도 소요돼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대부분 밤 늦은 시간에 도착하기 때문에 나트랑 공항 도착하자마자 시내까지 이동하는 게 걱정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나트랑 공항에서 시내까지 이동하는 교통편은 보통 택시, 공항 버스, 픽업 서비스 이렇게 3가지를 주로 이용해요. 만약 낮에 도착하는 일정이시라면 가격도 저렴하고 쾌적한 공항 버스를 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랩이나 인드라이브 같은 경우엔 공항에서 잘 안 잡힐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비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아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용했던 픽업 서비스예요. 예전에 호텔 픽업 서비스를 이용해서 저렴하게 시내까지 이동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확인해보니 호텔 픽업 서비스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클로그 이용해서 픽업 서비스를 예약했는데 금액도 다른 이동수단에 비해서 더 저렴하고 무엇보다 미리 한국에서 결제해 놓을 수 있어서 부담 없이 편하게 가기 좋더라고요. 또 차량 컨디션도 엄청 쾌적하고 공항 도착해서 시내까지 대기하는 시간 없이 이동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나트랑 숙소 체크인할 때 웬만하면 대부분 디파짓을 결제해야 돼요. 그때 현금이나 카드를 통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해외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1개 정도는 꼭 챙겨가시는 걸 추천해요. 또 동남아 여행 갈 땐 샤워 필터는 무조건 챙겨가는 걸 추천해요. 아무리 비싼 리조트나 호텔을 가더라도 샤워기 교체하고 필터 색깔 변하는 거 보면 사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너무 즐거운 나트랑 여행을 다녀와서 다른 그 어떤 여행지보다도 더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영상이 길어졌는데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랄게요. 아, 그리고 이번 나트랑 여행의 일정과 경비를 정리한 자료도 함께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챙겨가셨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